자, 오늘은요, 돈이 없는 게 어떻게 오히려 무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돈도 없고, 이제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혹은 당장 크게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부업 소득을 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나는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렇게 사고를 전환을 해봤어요. 과연 그 조건이 정말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할 때 자본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돈으로 막아버릴 수 있어요. 혹은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외주 줄 수 있죠. 만약에 막히면 광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있다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영상 편집을 잘 못해요. 디자인을 잘 못해요 하면 돈이 없으면 편집자나 디자이너를 쓰면 되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사실상 처음에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관점을 한번 전환해 보자고요. 돈이 있는 게 항상 유리하냐? 거기서부터 저는 다시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대형 제조업이라든지 방산 이런 분야 있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뭐 돈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입장권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모두가 뭐 조선업을 하거나 건설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1인 창업이라든지 콘텐츠, 커머스, 서비스업 같이 훨씬 작은 규모의 것들을 도전하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있잖아요. 저는 온라인 쪽으로 한 4년 정도 경험이 있는데 이 유튜브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기술을 갈고 닦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진짜 해도 되는 구조일까? 돈은 얼마나 들어가지?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다 보면 여러분한테 판단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돈이 많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그냥 돈 쓰면서 다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는 한두 번의 잘못된 판단만으로 몇 억씩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몇십억이라든지 몇백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인맥이라든지 어떤 뭐 백이라든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여기에 도전해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유튜브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비용을 들이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없다는 게 무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일단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모르는 사업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뛰어들었다고 해볼게요. 사실 얼핏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무실을 차린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직원 뽑고 광고 돌리고 그러면 뭐 강남에 사무실 있으니까 주변에서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방향이 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도 안 나오는데 월세 나가고 직원 월급 나가고 광고비 계속 나가고 대출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설상가상으로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의 사업체가 망하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요, 애초에 그렇게 크게 벌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러면 작은 실험을 하고 하나씩 검증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가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부업으로 혹은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최소한 작게 작게 테스트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이 맞는지 혹은 내가 만든 수익 구조가 맞는지 하나씩 검증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돈이 없을 때 이런 판단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없고 인맥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제가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는 판을 고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맞지 않게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판 자체가 나한테 불리하면 일단 여러분들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돈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처음부터 조심해야 되는 시장, 조심해야 되는 판이 있는 거예요. 뭐 제조업 있죠. 우리가 위탁 판매,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나의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제조업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구조를 뜯어봤을 때 전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고객한테 만약에 10만 원 계약금을 받았어도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려면 50만 원, 60만 원이 먼저 나가야 돼요. 팔리기도 전에 나의 통장에서 돈이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더 심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이 없으면 이 구조가 진짜 무서운 구조거든요. 겉으로는 매출이 수십억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나의 통장에는 돈이 없고 현금은 계속 묶이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런 상황 들어보셨나요? 흑자였는데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흑자 도산이라고 하죠.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공업도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사를 만약에 따냈어요. 그러면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발주처가 돈을 늦게 주면 그 사이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외주비는 내가 먼저 내야 될 수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없고 인맥이 없을 때 추천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고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옷 사업 같은 거 있죠.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번 시즌에 좀 잘 팔릴 것 같아서 어떤 상품을 왕창 사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행이 막 바뀌거나 뭔가 반응이 시들해지면 그 재고가 통째로 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그 소중한 돈이 물건으로 묶여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금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현금이 묶였을 때 다음 선택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있죠. 플랫폼 사업 있죠. 플랫폼 사업도 저는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무슨 플랫폼이다 하면은 멋있어 보입니다. 와, 사람만 많이 모이면 진짜 대박이잖아. 근데 이 플랫폼 사업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플랫폼 자체가 사용자를 빠르게 많이 모아야 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진짜 많이 들고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결국에 이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자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업인가 장사인가 이런 거 구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멋있어 보이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지금 나의 조건으로 시작이 가능한가? 이걸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냐면 핵심은 간단해요.
돈이 일단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돈이 손해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작게 작게 검증해 가면서 커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세 가지 조건 있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작게 검증하면서 커질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판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유튜브 채널들을 정말 많이 구독해 놨어요. 뭐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구독을 해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계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면서 내 업종에도 적용할 만한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완전 새로운 걸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는데 똑같은 사업이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가 그 업종에서, 업계에서 잘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셔야 될 일은 새로운 걸 이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어떤 제품이 잘 팔릴까? 어떤 말로 고객을 설득하지? 어떤 구조로 수익을 낼까?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뜯어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잘 모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조금 강력한 워딩을 썼는데 모방이 굉장히 강력한 공부 방법이에요. 운동 어때요? 운동. 처음에 자세를 따라하면서 배우죠. 그림도 모작을 하면서 배웁니다. 근데 사업도 유튜브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나만의 독창적인 정답이라든지 완전한 답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걸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잘하는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고 왜 그게 통했지? 왜 저 사람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유튜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올리다가 한 구독자 수십만이 됐는데 멈추시는 거예요. 과연 왜 멈출까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채널은 몇 년이고 계속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돈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다면 저 사람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저 사람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지? 이런 것들을 구조를 찬찬히 뜯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미 내 업종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똑같이 하면은 사람들이 굳이 나를 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미 선두주자가 있는데 거기는 더 퀄리티도 좋고 더 다 모든 면에서 나아요. 뭐 고객 서비스도 나을 거고.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차별점이 이제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엄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한 끗이 더 예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빠르게 응답하는 걸 수도 있고 특정 타겟한테 더 잘 맞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굳이 이 넓은 시장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주 작은 시장이라도 나의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는데 뭐 구독자가 당연히 1명, 2명, 10명부터 시작을 하겠죠.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구독자가 0명이었다. 내가 과연 이 구독자를 몇 명까지 키울지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브랜드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템 어떻게 고르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싫어하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쉽고 빠르게 성공하는 법을 찾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뭐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이게 좀 돈이 벌린데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막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거 혹은 유튜브라는 거는 결국에는 판단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의사결정 게임이라는 말인데 어떤 시장에 들어갈지, 뭐 무엇을 팔지, 누구에게 팔지, 어떻게 다르게 할지 모든 게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판단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동종업계 산업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전혀 다른 분야도 보셔야 돼요. 다른 분야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게 의외로 전혀 다른 곳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 뭐 패션 브랜드에서도 배울 수 있고, 콘텐츠 회사가 뭐 호텔업에서도 배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저 업체는 저 분야에서 1등인데 왜 계속 1등을 할까? 잘하는 사람은 왜 계속 잘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책도 읽고 인터뷰도 보고 좋은 영상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잘 되는 회사는 처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봐야 됩니다. 잘 되는 유튜브 채널 8년 전부터 했네 하면은 8년 전에 그 히스토리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여러분들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고 인사이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이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뭐 창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혹은 유튜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인스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블로그, 스레드 혼자 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 의심이 생겨요. 아, 이게 맞나? 괜히 시작했나? 뭐 지금 접는 게 낫나?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라고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옆에서 환경적으로 지금 방향 맞아. 여기 고치면 돼.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까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이템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내가 어떤 주제를 선정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흔들릴 때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속도가 달라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맥이나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단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